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자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네요. 이 섬에서 태어나 이 섬에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분들에게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21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를 많이 하던 시절이 아니었지만 저희는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최영호는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저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참 수줍음이 많았어요. 섬에 발령받아 온 지 한 달 만에 우리 가게에 들렀는데 전복을 사면서 자꾸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시에서 오셨나 봐요. 말씨가 곱네요 라고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퇴근길에 우리 가게에 들렀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하다 가기도 했고요. 결혼 후 2년 만에 아들 태현이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딸 미영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무척 예뻐했어요. 특히 딸 미영이는 아빠 딸이었죠. 퇴근하면 꼭 미영이를 안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서요. 태현이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영호는 그런 아들과도 낚시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모여 자면서도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결혼 5년 차가 되던 1975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육지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서울 본청으로요. 처음엔 좋은 소식처럼 들렸어요. 남편의 승진이었으니까요. 저와 아이들도 함께 가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먼저 가서 자리 잡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섬에서는 가게도 운영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어리니 급하게 이사하기보단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발령 소식을 듣고 한 달 후 남편은 배낭 하나 메고 떠났어요. 부두에서 배를 타는 남편을 보며 태연이는 계속 울었어요. 5살 아이가 뭘 알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 1년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왔어요. 금요일 저녁 마지막 배로 와서 월요일 아침 첫 배로 떠났죠. 아이들은 금요일만 되면 부두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편지도 자주 보냈습니다. 매주 편지가 왔어요. 서울 생활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적었고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도 따로 넣어 보냈어요. 하지만 2년 차부터는 방문이 뜸해졌고 편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어요. 3년 차에는 설날과 추석에만 잠깐 들렀다 갔어요.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이 많아라든가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잘 못 들어가라는 핑계였죠. 제가 우리는 언제 서울로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라고 했어요. 그 말도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아이들은 자라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태연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라는 이유였죠. 아이는 많이 실망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 손을 잡고 학교에 갔는데
우리 태연이는 저와 둘이 갔으니까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었고, 저는 항상 아빠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8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아이들을 동네 친척분에게 맡기고 남편을 보러 서울에 갔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너무 설렜어요. 거의 1년 만에 남편을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머리도 새로 하고 도시 사람처럼 보이려고 새 옷도 샀어요. 남편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는데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는 생각보다 컸고 현관문 옆에는 꽃이 심어진 화분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꽃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초인종 옆에 최 씨가 아닌 박 씨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잘못 찾아왔나 싶었지만 분명히 남편이 알려준 주소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잘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도망쳤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애써 지웠어요. 그날 밤 여관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서울에 왔다고 하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에 여관으로 찾아왔는데 옷도 깔끔하고 향수 냄새도 나고 전과는 달랐어요. 더 세련되어 보였죠. 그런데 어쩐지 낯설었어요. 남편은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다며 내일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부부가 되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남편은 마치 의무감에 저를 안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죠. 다음 날 정말 기숙사 같은 곳에 데려갔는데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생활 흔적이 없었어요. 하나 둘 살림살이가 있었지만 마치 급하게 준비한 것 같았죠. 옷장에는 옷이 몇 벌 없었고 부엌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는데 남편은 계속 바쁘다며 저를 관광지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일한다고 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혼자 구경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데리러 왔죠. 마지막 날 우연히 남편의 지갑이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열리면서 여자의 사진이 살짝 보였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죠. 물어보니 회사 동료라고 하더군요. 왜 동료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팀 프로젝트 때문에 필요해서라고 대답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또 의심을 접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거죠. 서울에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평소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밤에 혼자 울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진짜 힘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수산물 가게였는데 점점 손님이 늘었어요. 신선한 생선으로 요리도 시작했더니
섬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남편이 보내는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아예 끊겼어요. 그래도 가게가 잘 되어서 아이들 학비도 내고 생활도 할 수 있었죠. 아이들은 착하게 자라줬어요. 태연이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미영이는 제 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태연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이었죠. 아이 학교에서 서울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태연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서울 가면 아빠 찾아가도 돼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 아빠도 보고 싶겠지 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찾아갈 거라고 알렸죠. 남편은 출장 중이라 만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그 말을 전하자 태연이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태연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뭔가 있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밤에 아이 방에 들어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니? 태연이는 처음엔 말을 안 하다가 결국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봤어요. 깜짝 놀랐죠. 남편이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태연이가 친구들과 명동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아버지를 마주쳤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여자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연이가 아빠라고 불렀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태연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대요. 거기서 남편이 이 아줌마는 회사 동료고 저 아이는 아줌마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연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대요. 그 아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고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부인하며 이건 비밀로 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너무 혼란스러워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용돈까지 주며 입막음을 하려 했다고. 태연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거짓말했어요. 그 아줌마랑 아이는 아빠의 다른 가족이 분명해요. 제가 그 아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직접 들었어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우리는 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죠. 태연이가 오히려 저를 안아주었어요. 중학생 아이가 엄마, 우리끼리 살면 돼요. 아빠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남편의 직장에 전화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전화를 받은 여직원에게 최영호 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실례지만 어떤 용건으로 찾으시나요? 여직원이 물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해야 할지. 남편은 회사에 저희 가족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각도 없이 사촌동생인데요. 라고 말했어요. 아, 네. 죄송하지만 최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세요. 메시지 남겨드릴까요? 여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혹시 부장님 집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적어둔 번호가 바뀐 것 같아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여직원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네, 잠시만요. 여직원이 잠시 후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번호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번호였죠. 전화를 끊고 여직원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울리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최영호 집입니다. 목소리가 참 밝고 세련되게 들렸어요. 저는 말을 잊지 못했죠. 다시 여자가 물었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겨우 이 말만 하고 끊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다시 회사에 전화했어요. 이번엔 다른 직원이 받았어요. 최영호 부장님 부서에서 일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최 부장님 가족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사 행사에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거짓말이 쉽게 나왔어요. 아, 최 부장님은 아내분과 아들이 있으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희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 가족을 만들었던 거죠. 15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을 다 비웠는데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저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밤새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우리를 버렸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태연이가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시에 어떤 답답함이 풀리는 느낌도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이 확실해진 거니까요. 미영이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아직 어렸지만 똑똑한 아이라 뭔가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빠는 우리 말고 다른 가족이 있으셔. 서울에 다른 부인과 아들이 있어. 미영이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다른 엄마도 있다고요? 태현이가 동생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미영아, 아빠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빠는 서울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족으로 살고 있어. 미영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태현이는 이미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지 차분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동생을 안아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소년이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요. 지금까지 알게 된 것들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죠.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바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어요. 영호 씨, 나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남편이 물었어요. 태현이가 서울에서 당신을 봤대요. 여자와 아이와 함께 있는 걸.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당신은 다른 가족이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죠.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우리를 속였어요. 왜요? 대체 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없었어. 서울에서 자리 잡고 너희를 데려올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지영을 만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내 승진에 큰 도움을 줬어. 계속 미루다 보니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당신에게 우리는 뭐였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정말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죠. 이혼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남편은 순순히 동의했어요. 아마 그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였죠. 양육비는 보내줄게.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혼자서도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예요. 당신 없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혼 서류가 일주일 후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보낸 거였죠. 위자료도 없고 양육비도 없고 그냥 이혼만 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곧 체념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우리는 뭐였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그 사람 때문에 흘린 눈물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가게는 점점 커져서 나중엔 작은 슈퍼마켓이 되었고 횟집도 열었습니다. 섬에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장사가 잘 됐거든요. 아들 태현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미영이도 이화여대에 들어갔고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낼 때마다 뿌듯했어요. 남편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해냈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제 힘이 되어 주었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집에서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명절에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너희 아빠는 자기 선택을 했고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해 주었죠. 미움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지도록 노력했어요. 태현이가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학교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학교에 왔다가 태현이를 발견했대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태현이는 아빠가 많이 늙었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그렇구나 라고만 대답했죠.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지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까지 끊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20년이 흘러 남편이 다시 섬으로 찾아왔어요. 2005년 겨울이었죠. 그때 저는 이미 가게를 딸 미영이에게 물려주고 반은 은퇴한 상태였어요. 미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섬으로 돌아와 함께 일하다가 결국 가게를 이어받았거든요. 태현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병들고 늙어서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한 남편이 서 있더군요. 그 여자와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다 잃었다고요. 이제 갈 곳이 없다며 도움을 청하러 왔더군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움, 원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연민까지. 저는 태현이와 상의했어요. 아들은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살 순 없어. 하지만 읍내에 작은 방 하나 구해줄 테니 거기서 살아.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가 사는 곳 근처로 돌아왔고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어요. 용서는 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3년 후 남편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저희 가족밖에 없었죠. 서울에 있다는 그 아들도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인생의 끝에서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구나 하고요. 이제 저는 손주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태현이는 의사가 되어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미영이는 이 섬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살며 관광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손주들이 방학 때마다 오면 이 집이 시끌벅적해져요. 가끔 예전 이야기를 하면 손주들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셨네요 라고 말해요. 그럼 괜히 뿌듯하죠. 인생은 참 이상해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제 자신을 더 믿게 되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세요.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서로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세상에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평범한 할머니의 조금은 슬픈 사연이지만 결국은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